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업을 운영 중인 5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그 시절 외국어 한마디 할 줄 몰랐던 제가 여태 이 먼 이국 땅에서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살다 보니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지내게 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고 지금이야 저희도 자리를 잡고 아이들도 잘 키워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처음 이민을 떠나왔을 때만 해도 저희 부부는 마지못해 고국을 떠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사실 형편만 받쳐준다면 굳이 먼 곳까지 가서 살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저희가 떠나야만 했던 이유는 전부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어요. 끝까지 저희 결혼을 결사반대했던 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 때문에 저희는 도망치듯 한국을 떠나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창 예쁜 나이 다 지나고 도망쳐 나와 늦결혼하면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그렇게 20년을 보냈네요. 부모 자식 간의 일이다 보니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가끔은 내가 인연을 끊어낸 것이 잘한 일이 맞나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입장과 생각이 있으니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젊은 시절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다른 듯 비슷한 점이 많았던 저희는 몇 번 만남 만에 연인이 되었고 잘 맞는 성격과 궁합 덕분에 일찍이 결혼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혼까지 하기에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네요. 남들은 어려우면 정순물 떠놓고도 한다는 결혼을 저희는 왜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지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 깊은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야 돈 없고 집 없어도 형편껏 꾸려서 마음 맞는 대로 어떻게든 살고 싶었는데 계속된 시어머니 반대에 부딪혀 마음고생이 참 많았었어요. 한 살 터울이었던 저희가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던 것이 제 나이 25살 때였습니다. 그 당시로 생각하면 결혼하기 그리 이른 나이도 아니었어요. 이미 주변에는 진작 결혼해서 자식까지 본 친구들도 있었고 선봐서 반년 만에 결혼하는 집들도 흔한 일이었기에 1년 연애하고 결혼하겠다는 저희가 빠르거나 급한 건 아니었죠. 그렇게 1년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까 싶었던 저희는 집안에 각자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살고 있었기에 어머니들 허락만 받으면 결혼은 금방 이루어질 일이었어요. 저희 엄마야 딸 자식이 하루빨리 결혼하기 바라시는 분이셨으니 결혼을 반대하거나 하시지도 않았고 어떻게든 형편 맞춰 결혼하면 된다며 내심 제 결혼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정작 시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교제하고 있다는 건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큰아들은 진작 장가 보내시고 둘째 아들인 남편과 지내시던 어머니가 그걸 모르실 리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1년쯤 만나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흔쾌히 허락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저희가 당장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엄마, 미연이랑 저랑 이제 슬슬 날짜 잡고 결혼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니들이 뭘 얼마나 만났다고 벌써 결혼 이야기가 나오냐? 아이, 벌써라뇨. 저희 그래도 1년이나 만났는데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슬슬 결혼 얘기 나올 때가 됐죠. 에이, 지금이 구한 말도 아니고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즐길 거 즐기다가 천천히들 결혼한다 그러던데 너는 뭐가 급해서 그렇게 서두르려고 그래? 연애 좀 더 하다가 천천히 결혼해라. 그리고 어차피 너 모은 돈도 별로 없잖냐? 뭐 그건 그렇긴 한데 뭐 돈이야 결혼해서 모아도 되는 거고 미연이도 별로 욕심 없고 해서 그냥 형편껏 하려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않니? 괜히 남의 자식 데려다가 고생시키려고 그래? 그래도 네가 남잔데 집 한 채라도 제대로 해가야지. 그렇다고 제가 어느 세월에 무슨 수로 집을 구하겠어요. 그쪽에서도 저희 집 사정 뻔히 아시는데요 뭐. 그래도 막내 아들 결혼시키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해주면 어떻게 하냐? 너무 안 해가면 두고두고 욕먹는다.
그리고 나도 사돈 뵐 면이 없지 않겠니? 내가 시골 땅값만 오르면 그거 팔아서 너한테 돈 보태줄 테니까 당장 결혼하지 말고 좀 기다려 보자, 응? 저희가 형편이 넉넉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그 시절이야 지금처럼 다 집 구하고 혼수 채워서 결혼하는 시절도 아니었고 둘 다 일하고 있고 사지 멀쩡하니 결혼해서 살림을 채워가면 된다 싶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아들 장가 보내시는 입장에 그게 마음에 걸리셨던 건지 가지고 계셨던 시골 땅이 팔리면 돈을 보태주실 테니 그때 결혼을 하라며 저희의 결혼을 말리셨고 저희도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땐 시어머니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미루시는 거라 생각했네요. 먼저 결혼한 남편 형에게는 전세금이라도 보태주셨으니 막내 아들한테도 그 정도는 해주고 싶으셔서 마음을 쓰시는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는 시골 땅을 팔아 한몫 챙겨주시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굳게 믿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도 열심히 일하며 아껴서 저축을 하고 있었고 늦어도 몇 년 안에는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늦어진다고 저희 마음이 변할 리는 없기에 기다리면 될 일이라 생각했죠. 그러다 1년 뒤에 운이 좋게도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었어요. 저희도 시골 땅만 믿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에 반신반의하며 넣었던 거였는데 그렇게 금방 당첨이 될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이미 완공된 아파트라 당장 입주하면 되었기에 더 좋았죠. 잔금을 치르려면 목돈이 필요했지만 여기저기 좀 빌리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었던 저희는 그참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엄마, 우리 이번에 시형 아파트 청약이 되어서요. 아예 이참에 결혼하고 그 집에 입주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곧 중도금도 내야 하고 혹시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아파트가 됐어? 몇 평짜린데? 30평대인데 방이 3개나 된다 그러네요. 여기가 구조가 크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운도 좋네. 너는 단번에 된 청약이 니네 형은 왜 여태 한 번도 안 되냐? 그러게요. 아마 저더러 빨리 결혼하라는 뜻인가 보죠. 어쨌든 혹시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 시골 땅 파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되는데 어쩌니? 시골 땅도 올라야 팔 텐데 지금 아직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리고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그거 잔금 치르려면 돈이 급한 거지. 좀 그렇죠. 엄마가 못 도와주시면 저희도 대출이나 다른 방법 알아봐야죠. 미연이도 빌려보고 저도 알아보고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빚을 내서 집을 사려고 그러니? 네 형도 아파트 갖고 싶다 그러던데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를 형한테 양보하면 어떻겠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한테 양보하면 저는 어디로 가요? 아니, 니들은 어차피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젊기도 하고 앞으로 또 기회가 있지 않겠니? 근데 네 형은 벌써 처자식 딸리고 이제 곧 둘째도 태어나잖니. 지금 사는 집이 좁아서 이사를 가고 싶다 그러나 봐. 근데 너 당첨된 아파트가 30평대에 방이 3개나 되면 그 집 식구들한테 딱 아니냐? 니들은 신혼인데 방 3개씩이나 있어서 뭐하니? 그리고 어차피 당장 돈 구하기도 어렵다며. 좀 기다리면 시골 땅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니들 결혼할 때는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그 집은 형한테 양보 좀 하자. 응? 당장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도움을 주기 어려우시다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당첨된 아파트를 형에게 양보했으면 하셨고 착한 남편은 꼭 도와주시겠다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형에게 그 아파트를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생각이 짧아서 당장 빚져서 아파트 들어가는 건 무리인가 싶기도 하고 가족끼리는 돕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하며 그러기로 했죠. 결국 저희 결혼은 또 1년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미루는 사이 남편의 형은 새 집에 이사를 들어가 둘째 자식까지 낳았고 저희는 나이만 먹어가며 30 전에 결혼을 할 수는 있을까 마음만 조급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그 시절에도 참 보기 드문 효자였습니다. 장남이 부모님을 챙기는 것이 마땅했던 시절에 일찍 가정 꾸린 형 대신 어머니를 챙겼고, 평소에도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머니를 참 많이 챙기곤 했습니다. 남편의 형은 따로 산다는 핑계로 어머니 생신 한번 제대로 챙기는 법 없고 늘 까먹기 일쑤였는데, 저희 남편은 생신 때마다 직접 미역국 끓여드리고 선물에 잔치까지 하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곤 했다 들었었죠. 자식으로서 부모를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둘째라고 늘 형에게 밀려 별로 대접받지 못했던 남편을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싶어요. 남편은 둘째 자식에다가 한창 공부해야 할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꽤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가세는 기울 수밖에 없었고, 일찍이 철이 들었던 저희 남편은 조금이나마 생활비를 보태겠다며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며 학교를 다녔고, 그 돈은 전부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곤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갓 20살이던 때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퍼서 한참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에 비해 남편은 남겨진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으니 철이 들어도 너무 많이 들었다 싶었죠. 그렇게 아버지를 여의고 어쩔 수 없이 일찍 철이 들어야 했던 남편은 착한 심성에 그 후로 늘 어머니를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이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학생 신분에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며 학원 하나 못 다니고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의 형은 별 걱정 없이 대학을 잘 다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그리 잘한 건 아니었지만 재수 끝에 턱걸이로 겨우 사립대에 들어간 형은 비싼 학비 되면서도 놀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자기 형이랍시고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았었지만 별로 좋은 학교도 아니면서 그동안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지 않았다는 걸 들으면 어땠을지 다 듣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죠. 그렇게 부모님께 용돈과 학비를 받아가며 마음 편히 대학 생활을 하던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돌연 군대를 가버렸고, 그 와중에도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달라 하곤 했었답니다. 그랬으니 형이 집안 형편에 그리 도움이 되었을 리가 없었어요. 형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하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남편은 고3이 되어 대학 진학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형도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 당연히 학비 정도는 기대했던 남편에게 어머니가 남편에게 대학을 꼭 가야겠냐 물어보셨다 하더라고요. 형 학비 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자식 둘 다 도와주지는 못하겠다는 말씀이셨죠.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던 남편은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형은 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며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그때도 돈 없다던 어머니는 어디서 나신 돈인지 형의 결혼 자금을 도와주셨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엄연한 차별이고 편애였어요. 하지만 착한 남편은 형이 장남이니 어쩔 수 없는 거라며 섭섭한 티도 내지 못하고 지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도 형 대신 자기가 홀어머니를 떠맡으며 돈벌이 못하시는 어머니 대신에 생활비 역시 저희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계속 집에 희생만 하고 살아왔던 거였죠. 제가 아주버님 입장이었다면 어린 동생에게 그런 짐을 지우지는 않았을 텐데 싶었지만 남편은 그런 가족조차 소중한지 늘 형에게 양보하고 어머니에게 희생하고만 살았습니다. 착한 사람인 건 워낙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그런 남편을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어요. 저도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입장이니 누구보다 남편 입장이 잘 이해되기도 했고, 가족이라면 응당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계속 한쪽에게만 강요되고 차별과 무시가 있는 줄은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청약을 포기하고 시골 땅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던 저희는 얼마 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골 땅을 진작 파셨다는 얘기였어요. 그 동네 사는 친척 형에게 소식을 들은 남편은 당황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시골 땅 파셨어요? 뭐?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하니? 팔리기는 뭘 팔려?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팔지. 근식이 형이 거기 누가 집 짓겠다고 사갔다고 공사한다 그러던데요. 들었어? 아유, 걔는 입 좀 조심하지. 정말 파신 거예요? 근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그게 팔긴 팔았는데 너 줄 돈이 없어서 그랬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땅 팔면 저 주시기로 한 거 아니셨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 갔는데요? 너 줄 돈이지. 그건 맞는데 네 형이 잠깐 빌려가기로 했어. 형이요? 형이 그 돈이 왜 필요해서요? 그거야 네 형도 사정이 있는 거지. 니네 형이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좀 하기로 했나봐.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빌려줬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어. 네 형이 벌어서 금방 갚기로 했어. 그래서 그때까지만 비밀로 하려고 한 거야. 내가 설마 너 결혼 안 시키려고 그랬겠냐? 아무튼 형 사업만 잘 되면 너도 돈 더 받아가고 나도 좋고 다들 좋은 거니까 좀 기다려 보자.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건지 동생 몫이었던 돈을 가져가 사업을 벌인 형이나 청약 아파트까지 양보하라고 시켜놓고 약속했던 돈을 큰아들에게 줘버린 시어머니나 양심 없는 그들의 행동이 기가 막혔지만 결국 자식된 입장이라고 남편은 그때도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결혼시킬 생각이 없으신 건지 약속도 다 어겨가며 결혼을 못하게 가로막으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는 점점 지쳐가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마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싫으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기적인 아주버님의 행동에 미뤄보아 비빌 구석이 둘째 아들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계셨던 거겠죠. 근데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테니 둘째 아들이 새 가정을 꾸리는 게 싫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도 전부 제 생각이고 직접 시어머니에게 이유를 듣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사사건건 결혼을 반대하고 나서시는 건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렇게 그 후로도 저희의 결혼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지병이 있으셨던 친정엄마의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저는 엄마 때문에라도 결혼이 더 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수씨, 우리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결혼 이제라도 좀 서두르면 어떨까? 우리 엄마, 우리 결혼 너무 오래 기다리셨잖아. 솔직히 나 이제 어머니한테 더 기대 안 해. 월세집도 괜찮으니까 집이고 돈이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자. 우리 둘 다 돈 벌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응? 그때 저는 인내심이 한계에 가까워졌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엄마를 위해서라도 빨리 결혼식을 올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청약 아파트도 아깝고 시골 땅값도 배가 아팠지만 전부 다 우리 몫이 아니었겠거니 생각하며 결혼이라도 서둘러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제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미연아, 사실 내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어떡하지? 뭔데 그래? 또 무슨 문제가 있어? 그게 사실 나 지금 빚이 좀 있어. 그래서 이 상황에 너랑 결혼한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빚이라니? 성수 씨가 무슨 빚이 있어? 짠돌이가 어디 큰돈 쓸 때라도 있었어? 그게 아니라 형 때문에. 그제서야 남편은 형에게 보증을 서주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형이 사업하다가 좀 어려워졌다고 보증을 부탁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생겼어. 한 5천만 원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월세 보증금 구할 돈도 없을 것 같아. 그렇다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결혼할 수는 없잖아. 미안해. 뭐?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 아니 형이 사업을 하는데 왜 성수 씨가 보증을 서줘?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보증은 좀 어렵지 않겠냐 말했었는데
엄마가 자기가 못 도와주니까 자꾸 죽겠다고 그러시잖아. 내가 보증 서겠다고 말할 때까지 밥도 안 드시고 그러셨거든. 그리고 그때는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금방 좋아질 거라 그랬는데 형도 마음같이 안 되나 봐. 그게 말이 돼? 어머니나 형이나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청약된 아파트도 자기가 가져가고 시골 땅도 자기가 가져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돈 없어서 결혼도 못한 동생한테 보증까지 서달라고 해? 미안해.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미연이 너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내 선에서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서 나도 난감해. 그렇다고 이제 와서 형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화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든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자. 그러나 저러나 내 잘못이고 미연이 너랑 장모님한테는 정말 죄송하네. 우리 결혼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말이야. 아니면 살림은 천천히 마련하더라도 급하게 식이라도 올릴까? 지금 이 와중에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나도 이제 됐어. 그때는 저희가 결혼한 사이도 아니었으니 집안 사정을 전부 다 제게 말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 제게 말도 안 하고 숨겼다는 것이 무척 배신감이 느껴졌고 결국 저희는 그 일로 크게 싸우며 이별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지 못하고 저는 남편을 이해해 보려 노력했죠. 사실 그 사람 탓은 없었어요. 탓이라면 원체 착하고 바보 같은 것이 흠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좋아서 만났으니 그것도 제 탓이라면 제 탓이겠네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이 없는 돈 털어 저희 엄마 병원비까지 내주었으니 그 사람을 더 나무랄 수도 없었고요. 가족을 등지라고 하기에는 저도 그리 모진 성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조금만 더 결혼을 미루기로 했고 그동안 저는 아픈 친정엄마를 돌보느라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친정엄마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고 저는 혼자 남겨지게 되었죠. 엄마가 우리 결혼을 보고 가셨으면 좋았겠다 싶어 아쉽기도 했지만 이미 제 짝이 있는 것을 보고 가셨으니 저를 혼자 두고 가셔도 걱정을 조금 더시지 않으셨을까 위안을 삼았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었지만 저희는 오래 만나며 부부나 다름없는 사이였고 남편은 그때도 혼자 상주가 된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집에 빚이 있었던 저를 대신해서 장례식 비용도 마련해주고 손님 없는 장례식에 자기 지인들까지 불러주며 끝까지 엄마 가는 길을 배웅해주던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혼자 남겨진 저는 결혼 생각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제 나도 완전히 혼자 되었고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리고 싶었죠. 더는 결혼을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어머니는 잘 보내드렸고 예, 성수씨가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잘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 잘 추스렸고요. 그래, 근데 나는 왜 보자 그랬니? 무슨 할 말이 있어? 엄마, 저희 이제는 결혼하려고요. 돈 때문에 더 미루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결혼식 포기하고 그냥 미연이 살던 집에서 신혼 차릴까 해서요. 뭐? 결혼식도 없이 살림을 차리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꼭 식 올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려고요. 나중에 형편되면 늦게라도 해도 되잖아요. 그러는 게 어딨냐? 아무리 없는 형편이라도 결혼식은 해야지.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 근데 저희 사정이 그렇잖아요. 미연이도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당장 돈이 없고 저도 형 보증 때문에 빚만 있는데요. 그렇다고 얼마나 더 미룰 수 없잖아요. 엄마, 미연이 이제 30이고 저 이제 31예요.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렇다고 니들끼리 다 정해놓고 지금 나한테 통보하는 거니? 대체 누가 결혼을 그런 식으로 하니? 어머니 죄송해요. 그렇지만 저희도 더 기다리기는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저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그것도 아쉽고요. 이제나마 저희 형편 맞춰서 잘 살아볼게요. 예, 너는 우리 얘기하는데 어딜 끼어들어?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아니, 어디 부모도 없는 게 감히 어른 앞에서 말대꾸를 하고 있어?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네가 어디 말을 얹고 있냐? 예?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세요. 뭐가 심해? 감히 별 볼 일 없는 고아 주제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어림도 없지. 난 결혼 허락 못하니까 결혼하려면 나 죽거든 해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 안 계신 건 둘 다 똑같았고 저희 엄마 돌아가신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태 결혼 안 시켜주고 계시더니 그제 가서 제가 고아라며 반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고아로 자랐더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시는 거지만 억지를 부려가며 그러시는 걸 보니 제가 고아라서 반대하는 것도 전부 핑계같이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지난 6년 내내 이런저런 핑계로 결혼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기다리라고 해놓고 끝까지 그러시니 결국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저희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황당할 뿐이었지만 그렇다고 반대하는 결혼을 할 자신은 없었기에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내려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남편의 설득은 물론이고 저는 시어머니 마음에 들겠다며 시댁에 가서 살림까지 거들며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로서 잘 보이겠다고 그 집 제사까지 도우면서 별별 짓을 다 했죠. 제가 고아라 탐탁지 않고 싫으시다더니 일손 돕는 것은 좋으신지 그때는 또 별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래 놓고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당장 헤어지라며 난리를 부리셨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제게 죄인이라도 된 양 미안해 했고 평소라면 남편을 봐서라도 참았을 저도 더 이상은 견딜 인내심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 결혼을 하는 것도 걱정이었죠. 결혼을 한 후로는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당연해질 텐데 그러면 결혼을 해도 문제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단속하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남편은 너무나 대단한 효자였으니 저랑 헤어지면 헤어지지 자기 엄마를 모른 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말았습니다. 성수씨,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 그동안 할 만큼 했고 적지 않게 기다렸어. 내가 바보도 아니고 대체 언제까지 더 기다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나 너무 지친다. 미안해. 그래도 헤어지자니 무슨 말이야. 나 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응? 나도 성수씨랑 헤어지고 마음 편하지 못할 것 같아. 나 성수씨 정말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여태 그 긴 세월 기다려 놓고도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자 한 거잖아. 근데 어머니가 끝까지 저렇게 반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 성수씨, 어머니 마음 돌릴 수 있겠어? 못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떠날 수밖에 없지. 나도 미연이 네 마음 다 알아. 근데 나도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나 너랑 절대 못 헤어져.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럼 나랑 결혼하려고 성수씨 가족이랑 인연 끊기라도 하게? 나 솔직히 성수씨 집에서 결혼 허락한다 그래도 잘 살 자신 없어. 몇 년이나 버티다가 결국 이혼하게 될지 그거나 생각하겠지. 성수씨 가족 끔찍이 생각하는 거 아니까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이쯤에서 끝내는 게 우리 둘한테 좋아. 아니, 이번에는 내가 결단을 내려야지. 물론 가족 나한테 소중한 거 맞지만 엄마랑 형이 날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이 들어. 그동안 나도 상처받으면서 내 가족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널 반대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야 정신을 차리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하려고? 정말 인연 끊고 나랑 도망이라도 가려고? 그래, 우리 도망가자. 지긋지긋한 이 집구석도 버리고 우리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새로 시작하자. 우리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잖아. 내가 지금 당장 돈 한 푼 없고 호강시켜줄 처지 못 되지만 나 어디 가서든 열심히 살 자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어디든 가서
둘만 보고 살자. 우리 헤어지지 말고 이제는 정말 나랑 결혼하자, 미연아. 설마 남편이 가족을 버리겠다는 소리를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내심 그 말을 계속 기다렸지만 착한 그 사람이 그럴 강단은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헤어지지 못한다며 가족을 버리고 저를 선택했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해외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선택한 것도 거의 최후의 수단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은 형 때문에 생긴 빚 보증 때문에 겨우 모아둔 돈까지 싹 다 날려 빈털터리 신세였고 저도 집에 있던 빚과 나머지를 청산하고 나면 수중에 남은 돈은 2천만 원이 겨우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새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마침 저희 사정을 알고 있던 남편 지인분의 도움으로 저희는 동남아로 이민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도망치듯 한국을 떠나오게 되었던 거죠. 남편이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는 얘기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셨습니다. 유산 상속은 전부 형한테 갈 거라며 앞으로 둘째 자식은 죽었다 생각하겠다 하셨죠. 언제는 주셨나 싶었던 저희는 그 말을 믿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떠나는 그날까지 시어머니는 결국 저희 사이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덕분에 남편은 완전히 미련을 끊어내며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남아로 떠나게 된 저희는 험난한 이민살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동남아에서 골프장 사업을 하시던 지인분은 저희가 그곳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당시만 해도 그쪽에 인프라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돈도 없던 저희에게 이민은 모험이나 다름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더운 날씨에 적응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한결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엄마 때문에 돈 한 푼 못 모으고 살았는데 이제는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 안 봐도 되고 앞으로 돈 떼어 먹힐 일 없다 생각하니까 의욕이 생겼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처음 작은 한식당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중간중간 사기도 당하고 망하는 일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가족에게 등쳐먹혔을 때보다는 나았어요. 그렇게 저희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사업을 자리 잡아가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어느새 지역에서 유명한 한인 사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리조트와 식당을 운영하며 자식 둘을 미국으로 유학 보낼 정도로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저 얻은 것이 아니기에 그 사이 수많은 노력과 고생담이 있지만 그 고생 덕분에 이런 여유를 누리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네 식구가 행복하고 남부럽지 않은 평화로운 일상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달갑지 않은 연락이 찾아오고 말았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제 연락처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던 건지 잊고 살았던 시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에미야, 나다. 아유, 드디어 네 목소리를 들어보는구나. 그래, 손주들이랑 성수는 잘 지내고 있니?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10여 년 만에 연락은 왜 하셨고요? 아유, 며느라,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섭섭하게 하니? 연락을 왜 하긴? 우리 막내 아들이랑 내 손자 손녀가 보고 싶어서 그렇지. 그동안 내가 니들 소식 찾으려고 얼마나 용을 썼는 줄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서야 연락이 닿는구나. 그렇게 말도 없이 떠나서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말이야. 무슨 말도 없이 떠나요.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새끼라면서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랬니? 글쎄다. 그때는 나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랬겠지. 설마 그게 진심이겠니? 그래도 니들이 해외로 갈 줄은 몰랐다. 화 풀리면 금방 다시 만날 줄 알았는데 니들이 그 먼 데 가서 살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니들이 거기서 잘 산다는 소식은 들었어. 그래서 내가 찾아갈 테니까 우리 얼굴이나 한번 보자꾸나. 응? 글쎄요. 그이도 어머니 소식 기다릴 것 같지는 않은데 뭐하러 오시게요? 뭐 오지 말라면 안 오실 것도 아니고 오실 수 있으면 오시던가요.
시모가 보기 싫어서 여기까지 도망을 나왔는데 이제 와서 보고 싶다 연락하는 시모가 가증스러웠지만 노인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올까 싶어 대충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나 싶었더니 아무래도 남편과 연락하고 지내던 고향 사촌 중 하나가 실수로 소식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남편의 형한테 연락이 없는 걸 보면 형은 아직 저희 소식을 모르는 것 같았고 아마 친척이 도와준 건지 설마 했던 시모는 정말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 성수야. 그동안 고생이 얼마나 많았니? 엄마 보고 싶지 않던?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대체 왜 오셨어요?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궁금하기는 하셨어요. 니들이 외국에서 고생한다는 거 듣고 내가 좀 도와주려고 왔지. 아니 그럼 자식 안 보고 싶은 애미가 어디 있어? 내가 그동안 네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아니? 그래도 잘 사는 거 보니 마음이 놓이네. 누가 반긴다고 여기로 오세요? 애미야 너무 그러지 마라. 우리도 지난 일 잊고 다시 잘 지내야지. 그럼 나 어느 방 쓰면 될까? 저는 시모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벌써 몇십 년 전 일이라 앙금이 다 지워졌을 줄 알았더니 심술 가득한 그 얼굴을 보니 옛날 기억이 떠올라 또 화병이 날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도 저희 사정을 아주 모르지는 않기에 자기 부모를 괴롭힌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 리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냉랭하고 손자 손녀도 할머니를 반기지 않으니 시모 역시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옆에서 지내고 싶다며 관광을 시켜달라는 시모에게 저는 일부러 일을 시켰습니다. 관광은 무슨 관광이에요. 여기 아들 도와주러 오셨다면서요? 그럼 가서 일이나 좀 하세요. 저는 일 때문에 나가봐야 하니까 여기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집안일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저는 당황해하는 시모를 가정부들에게 맡기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매일 시모를 부려먹었어요. 내가 결혼 허락받겠다고 그 집에서 고생한 걸 생각하면 다 늙은 노인네 밥도 안 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네요. 다행인지 아닌지 온다는 거 말릴 수 없어서 두고 보기는 했지만 정말 여기 눌러 살 생각인 건지 시모는 제 구박에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꼴 안 겪고 저한테 냅다 화를 내고 말았을 텐데 제가 가정부 두고 떵떵거리며 사는 걸 보니 기가 죽었는지 웬일로 제 앞에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애미야, 내가 저녁 좀 차려줄까 하는데 마트 좀 같이 가면 안 되겠냐? 무슨 저녁을 차려요. 여기 요리사 있으니까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대체 집에는 언제 가시려고 그래요? 계속 있으셔봤자 저 바빠서 관광 못 시켜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와서 그러고 살갑게 지낼 만한 사이도 아니잖아요. 애들 아빠도 마음 풀 생각 없는 것 같은데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세요. 사실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런다. 큰애가 나를 얼마나 구박하는 줄 아니? 내가 그때 니들 결혼 반대하지 말고 너랑 살았어야 하는데 내가 장남이라고 챙겼더니 이것들이 늙은 애미를 구박하고 쫓아내고 말이야. 이거 봐라. 지금 내가 집을 나왔는데도 여태 연락 한 통 없잖니. 그런 내가 어디 갈 데가 있겠니? 그래서 나 앞으로 여기서 니들이랑 같이 살면 안 될까? 내가 일도 많이 하고 애들도 봐주마. 응?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어요. 큰아들한테 쫓겨나 왔다는 얘기에 이제 70 넘은 노인이 오죽 갈 곳이 없으면 외국까지 날아왔을까 싶기도 했죠. 근데 저보다 남편 마음이 더 얼음장 같더라고요. 남편은 쓸데없는 소리를 들어줄 필요 없다는 듯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뭐하러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 그런 소리 듣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엄마, 여기 일할 사람 많은 거 안 보이세요? 그러고 애들 다 커서 유학 가 있고 지금 방학이라서 잠깐 온 건데 엄마가 애를 봐주긴 무슨 애를 봐줘요. 돕긴 뭘 도와줘요? 엄마가 날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이 있기나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런 걸로 생색낼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나한테 또 무슨 짓 하려고.
형한테 쫓겨나서 지낼 곳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못 살았어도 엄마가 날 찾아왔을까? 성수야, 너 아직도 그 옛날 일 가지고 내가 미워서 이러는 거야? 아이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너는 애미가 불쌍하지도 않니? 그럼 우리는 안 불쌍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사과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큰아들한테만 해줘놓고 나는 대학도 안 보내주고 내 돈 받아서 다 쓰고 그렇게 고생시키고 끝까지 결혼 허락도 안 했으면서 큰아들한테 버림받았다고 이제 와서 여길 찾아올 생각이 드세요? 엄마가 염치 없는 건 알았지만 진짜 심하시네요. 엄마가 자식한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제가 왜 받아들여야 합니까? 난 엄마 도울 생각 없으니까 그 잘난 큰아들한테 가서 사정하시고 앞으로 찾아올 생각하지 마세요. 애초에 여기 지내게 한 거 복수하려고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 벗어나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려고. 근데 이제 와서 또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까봐? 당신도 저런 진정성 없는 다 늦은 후에 더 듣고 있지 말고 내일 당장 비행기표 끊어서 내보내. 결국 시몬은 몇 달도 안 되어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졌고 그 후로 듣게 된 소식으로는 결국 큰아들에게 버림받아 아픈 몸으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찾아온 걸 보고 반성을 하시나 싶었더니 결국 큰아들한테 버림받아 저희를 찾아왔던 거였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불쌍해하려 했던 마음이 쏙 들어갔고 남편 말대로 저희가 당한 게 많아서 그런지 별로 걱정이나 동정이 들지 않네요. 그러게 잘하는 자식에게 잘 해주셨으면 말년에 편하셨을 것을 끝까지 장난만 챙기다가 비참한 끝을 보게 된 시모의 어리석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